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매주 이제 일요일 날 시장을 정리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뿌려드리는 자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금요일 또 목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고, 그 지표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겸사겸사 이 방송을 켰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 넘었는데요. 뭐 길게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해석이라는 거창한 지표인데, 고용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비농업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제외한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은 첨단 산업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농업 부문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업률은 매주 발표됩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 비농업 부문은 4주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얘는 매주 발표가 되고, 그래서 동시에 한 번 겹치는 날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이었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상 지금 CPI와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수, 특히 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가가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해서 저희 PB들 혹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뿌립니다. 뭐 어느 정도 수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건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베푸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 상관없이 쓰시라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요. 자, 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풀어 쓴 거예요.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 어렵게 쓸 수도 있죠. 연준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속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자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고 금리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견조할 경우, 고용이 좋을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좋네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고, 반대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더니 고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지속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 있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좀 쉬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쉽고 좀 이해도가 있으셔야 쉽겠지만, 또 막상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0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은 겹치는 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보통은 실업률만 나오죠, 금요일 날. 근데 실업률 역시도 예상치가 3.7% 정도 실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실업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즉 고용이 늘었다라는 거죠. 고용이 줄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실업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이 견조할 경우에 현재 금리 인상의 지속의 명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해놨었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다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은 나스닥이 폭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주목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날은 고용지표 외에 시간당 실질 임금이 나왔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임금도 이만큼 오른다고 하면 사실 물가 오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상치는 5%였습니다. 물론 이 금리나 금리보다 높지만 CPI가 7%, 물가는 7%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은 5%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가 5%였지만 오히려 이 임금이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낮은 수준에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인플레를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서 인플레를 압박한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인플레를 압박한다. 그렇죠. 인플레를 압박한다고 해석하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다, 고용이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라고 나오고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되면 나스닥이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상승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고용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회의감이 작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앞에 부연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 안 되시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메모하시면서 이게 원래 경제가 이렇게 논리잖아요. 경기가 좋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 이제 또 이 많이 늘어난 이 공급을 막기 위해서 또 경기를 위축시키고 이러면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난 금요일 날 2분봉입니다. 이게 조금 잘렸네.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에 지표가 나왔고 11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딱 안 봐도 압니다. 이 거래량이 폭등한 두 시점이 10시 반, 11시 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반이 고용지표가 있었던 때입니다. 급등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나? 경기가 좋은 건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11시 반 미국장 오픈하자마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2.6%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고 앞서 시장 해석이 정확히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기르게 되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없이 이 차트만 보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치를 여기 다 녹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골드가 올랐습니다. 저 골드가 올랐다라는 것은 먼저 달러부터 먼저 할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할 명분을 잃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달러도 같이 오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10시 반에 달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달러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원달러가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원달러 하락이 커졌다라는 것은 코스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골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안전자산 혹은 달러화가 이제 화폐, 종이화폐라고 본다면 이 골드는 실물화폐죠. 실물화폐.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면 달러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어떤 막 경기가 막 위험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침체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앞서 보셨던 달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원자재 혹은 실물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하락함에 있어서 골드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인플레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마시죠. 아무튼 안전자산의 역할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 원자재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많이 올랐어요. 중요한 것들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채권인데요. 채권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넘어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해외 시장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요거는 CME 야간 선물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주간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는 거 다 아시죠? 6시부터 시작해서요. 이거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5시인가 6시에 끝납니다. 10시 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거래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밤에는 참고할 만한 시장이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10시 반에 빵 떴다가 해석 있었고 11시 반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으로 야간에도 1.3%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큰 이슈는 없었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시장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2일 날 발표했던 자료인데 다 올랐어요. 특히 LG화학, 네이버, 하이닉스가 대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종목들 보시고요. 이제 시장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어려운 매크로가 거시 환경인데 거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뤘어요. 시장을 좀 알면 좀 디테일한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성 잡는 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